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찾아온 홍천 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50년 만의 가뭄으로 홍천 정원도 바짝 말라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루에 2~3시간씩 물을 주셔도 오후가 되면 다시 바짝 마를 정도인데요. 저야 작은 정원에 수도가 있어서 그나마 물을 줄 수는 있지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상은 6월 5일날 찍었는데요. 오늘 비가 오긴 했지만 땅을 흠뻑 적셔줄 만큼의 양은 아니라서 당분간 물시중은 계속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버티는 식물들이 너무나 대견합니다. 어서 비가 많이 오길 바라며 홍천 정원 소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국의 개화 소식입니다. 저는 6월 중순쯤은 되어야 꽃이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올해는 유독 꽃이 빨리 피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난 겨울이 엄청 춥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뒷줄에는 수국여울 청수국, 삼목묘로 시작해서 5년차 된 애들이 자라고 있고요. 밑에 줄에는 엔들레스 썸머를 비롯한 여러 당년지 수국들을 심어놨어요. 이렇게 수국의 꽃이 엄청 큰 것도 이렇게 만개를 했는데요. 다른 애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유독 저 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쟤만 좀 빨리 컸고요. 다른 애들은 이제 꽃봉오리들을 좀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 당년지 수국들 같은 경우에는 가을까지 꽃이 피고 지고 해서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엔들레스 썸머 시리즈들도 다 꽃을 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LA 드림 수국인데요. 키가 아직은 조금 작습니다. 내년을 좀 기약해봐야 할 것 같고요. 썸머러브는 올해 이렇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조그만한 수국은 만화경 수국인데요. 옆에 어미 만화경 수국에서 제가 작년에 휘무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꽃이 왔습니다. 이거는 갤럭시 수국입니다. 별 수국 중에 하나이면서 당년지 수국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화분에서 월동을 끝낸 수국들은 이렇게 꽃이 만개를 하고 색도 예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국이에요. 무늬 수국인데 이렇게 핑크색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에 굉장히 예쁜 노랑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런 무늬 수국들은 보통 산수국처럼 피는데 얘는 이렇게 예쁜 분수국으로 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3년차 키웠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 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키워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수국은 독일카시 정수국이에요. 이름은 독일카시 정수국인데 화분에서 상토로 키우다 보니까 꽃이 분홍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파란 수국으로 피워보기 위해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예쁜 꽃들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해보면 드디어 팝콘 수국의 첫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키웠는데요. 노지에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는 것 같아서 작년 가을에 뿌리째 캐서 화분에서 월동을 했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꽃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포기 중간에는 조금 작은 꽃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대만족입니다. 잎도 다른 수국들보다 조금 광택이 더 나는 게 특징이에요. 아직은 색이 좀 안 들어왔지만 점점 커질수록 색이 예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놓은 수국여울 청수국 사형제도 이렇게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얘는 정원에 있는, 그러니까 밭에 심어놓은 수국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렇게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색도 조금 더 푸른빛을 띠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흙만 써가지고 얘가 좀 산성인 것 같아요. 이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는 특히 작년에 휘무지를 많이 해놨는데요. 이렇게 휘무지들도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요건 좀 작고 옆에 있는 애들은 얘네도 작긴 한데 이렇게 꽃봉오리들을 다 물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주 별수국이에요. 제가 제주 별수국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냥 일반 산수국이었습니다. 송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주 별수국인데요.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정원 한켠에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데려온 아주 귀한 몸이에요. 꽃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제 손과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작은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요거는 약간 미니종이라서 아담하게 키우기 좋은 그런 별수국입니다. 자, 오랜만에 산수국 정원을 보여드립니다. 말이 산수국 정원이지 이렇게 제주 산수국은 3개 뿐이고요. 목수국들과 아나벨 수국도 몇 주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핑크 아나벨인데요. 작년에 강전정을 한번 싹 해주고 나니까 올해 이렇게 풍성하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큰 체리나무 밑에 가려져 있어서 해가 좀 부족해서 묻자란 게 조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국이 작년에 공동구매했던 향수국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컸죠. 폴스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꽃을 피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뒷마당 정원에 심어놓았던 차수국, 하이드렌티아들이죠. 얘네들도 요 안에 참꽃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얘도 향이 있나 싶어서 코를 갖다 대고 맡아봤는데요. 아쉽게도 향은 없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포기가 좀 더 커지면서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장미는 저희 집 터줏대감 장미예요. 나이가 30살이 훨씬 넘은 장미인데요. 재작년에 가지치기를 좀 심하게 해주다 보니까 작년에는 꽃을 조금밖에 안 보여줬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이렇게 풍성한 꽃들을 보여줍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계 장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이렇게 5월 말에 한번 대만개를 하고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앞마당에는 유럽 땅장미들이 심겨져 있는데요. 제가 5년 전에 얘도 삼목묘를 선물 받아서 키우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밑둥이 엄청 두꺼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애기를 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단독으로 심어줘서 문제가 없지만 옆에 있는 애들은 3개를 조금 다닥다닥 붙이다 보니까 성장에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조금씩 얘네를 널찍널찍하게 다시 심어서 제대로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얘네들은 작년에 가져다 심어놓은 장미들이에요. 특히 썸머스노우 장미가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적응을 했는지 도장지도 쭉쭉 올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시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예 없지는 않고 간혹 가시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꽃잎이 많지는 않지만 화려하고 예쁜 흰 꽃이 많이 핍니다. 이것도 도장지예요. 도장지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키워야 돼요. 썸머스노우는 작년에 2주를 심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애는 옆에 있는 애보다 세력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번에 심은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예요. 화분에다 심어서 한번 키워보고 있는데요. 워낙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화분 안에 흙도 바짝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서 물을 흠뻑 줬어요. 아래에는 조금 작은 장미들이에요. 요거는 트위스터 셀렉트인데 월동을 무사히 마치고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얘도 아래에서 도장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는 무늬 찔레입니다. 찔레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요. 아직 왜 꽃을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잎의 무늬만으로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에요. 그 옆에는 루킹 포 러브입니다. 얘가 저번 주에는 굉장히 예뻤는데 벌써 이렇게 꽃이 지고 있어요. 응애인지 거미인지 모르는 이런 거미줄도 보여서 약을 한번 쳐줘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에버그로우 루비예요. 얘도 지난주에 너무 예뻤는데 화기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월동 무사히 끝내고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짜잔, 얘는 제가 또 좋아하는 장미입니다. 큐티파이인데요. 굉장히 작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미입니다. 이렇게 손톱만한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얘도 옆에서 도장지를 많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줄 계획이에요. 와, 이 찔레는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년 전에 오랜 블로그 이웃님이신 파란꿈님께 선물을 받은 조금 색이 진한 찔레예요. 조그만한 삽목 포트묘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4년 만에 이렇게 커졌습니다. 덩치가 진짜 산만한데요. 아직까지 만개는 아닙니다.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꽃봉오리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진짜 키울수록 축축 늘어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몇 년 뒤가 더 기대되는 그런 찔레입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피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다 피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단은 나름 야생화 정원이라고 제가 꾸며놓은 거예요. 노루오줌을 이렇게 4주 정도 색깔별로 심어놨는데요. 꽃대가 올라오는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색깔, 품종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지만 요 흰색,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요거는 벌써 이렇게 만개를 했습니다. 요것도 해가 지나면서 포기가 더 풍성해지고 꽃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 옆에는 라벤더예요. 제가 올 봄에 강전정을 해가지고 이상한 잎이 올라온다고 걱정을 했잖아요. 조금 성장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서 꽃대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공동구매하신 라벤더는 강전정 하지 마시고 조금씩만 전정하면서 예쁘게 키워보시길 바랄게요. 꽃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다글다글하게 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듬성듬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마리들도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골든 로즈마리인데요. 죽을 뻔한 애를 이렇게 매년 밭에다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겨울 월동은 안 돼서 화분으로 옮겨야 돼요. 목대도 굉장히 두꺼워졌죠. 확실히 빛이 좋다 보니까 잎의 무늬가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얘도 처음에는 키가 한 요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얘는 특별히 키를 조금 크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장점을 자르지 않았어요. 향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 옆에 있는 애들도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요 아네스 로즈마리는 꽃을 잘 피우는 로즈마리인데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휘무지를 해놓았는데요. 요것도 휘무지가 잘 됩니다. 뿌리가 많이 내리면 옮겨줄 거예요. 그리고 블루베리들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북부종 블루베리들이라서 이렇게 추운 홍천에서도 잘 크고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새순을 많이 올리고 꽃도 피워주고 열매도 달아줍니다. 특히 이건 한나 초이스라는 품종인데요. 가장 먼저 열매를 만들어주고 양도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난주가 리즈 시절인 줄 알았던 알리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더 화려한 보라색을 띠고 있는데요. 요거는 동네 사람들이 다 무슨 꽃이냐고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마늘이랑 비슷한 거야 라고 부모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래서 알리움인가 보다, 마늘의 그 알리신 성분 때문에 그런 이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땅땅땅 쳐가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올해의 생일 선물인 백진달래입니다. 내년이 정말 기대되는 식물 중 하나인데요. 얘도 심고 나서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면 픽 쓰러졌다가 물을 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하는데요. 잎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이제는 뿌리가 조금 활착돼서 잘 적응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심은 식물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지금 포기가 굉장히 커졌죠. 작년에 요만한 포트묘를 심었어요. 그때도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커졌습니다. 옆으로 자라나온 줄기에서도 뿌리를 내서 옆으로 점점 퍼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3개를 심었는데 내년쯤에는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는데요. 요거는 빛이 정말 강해야지 무늬도 예쁘게 나오고 웃자라지 않고 땅딸막하게 잘 자랍니다. 옆에는 카네이션들이 있습니다. 올해 심어놓은 카네이션 새 포트인데요. 저기 위쪽에 작년에 심어놓은 카네이션이 있어요. 짠! 지금 보시면 올해 심어놓은 거랑 품종이 똑같죠. 저는 다른 품종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니까 같은 품종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월동 끝내고 새순이 잘 올라와서 이제야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9cm짜리 요만한 포트묘를 심어놨는데 생각보다 잘 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열심히 키워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리가 많이 남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카네이션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고 향도 좋은 카네이션이에요. 알리움과 굉장히 비슷한 꽃을 피우는 이 식물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파의 꽃입니다. 조선 대파인데요. 꽃이 지고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반 대파보다 훨씬 더 두껍고 향도 진한 것 같아요. 그 옆에도 파가 있는데요. 요거는 삼동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 끝에 새끼를 달고 있는데요. 조금 기괴하긴 하지만 이 새끼를 떼어서 또 땅에 심으면 하나의 또 개체가 되는데요. 이거는 유명한 블로거 프로게님께 나눔을 받아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엔 조금 더 개체 수를 많이 늘려볼 계획이에요. 콜로카시아 모히토와 블랙매직입니다. 지금 생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이것도 가물어서 물도 많이 적어지고 깍지벌레도 조금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물을 조금 채워주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주려고 하는데요. 바로 다슬기를 잡아왔습니다. 홍천강에 있는 다슬기를 몇 마리 잡아와서 여기다 넣어줬는데요. 얘가 병충해를 잡아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라이 안에 생기는 이끼들을 조금 잡아먹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줘 봤습니다. 옆에 초미니 연꽃 리틀레드 미싱도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다슬기를 조금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한 잎들은 좀 떼줬고요. 얘도 물을 좀 많이 채워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슬기를 풀어놔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집 수생식물들 중에 무늬워터 코인만 살판이 났습니다. 이파리도 굉장히 많이 커졌고 꽃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그만 거를 갖다 심어놨는데요. 옆으로 많이 번지면서 세력이 많이 커졌습니다. 새똥이 몇 개 안기는 했지만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늬잎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초록잎과 섞여 있어도 나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도 홍천정원에 심어놓은 지 5년 차가 되는 초미니 호스타입니다.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워낙 이 화기가 짧기 때문에 제가 이 꽃을 실제로 본 적은 2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진으로만 봤어요. 2촉짜리를 갖다 심어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풍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식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녀석의 소식을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바로 무늬 토마토예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잎을 가지고 있는데 노지로 옮겨오고 나서 무늬 잎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꽃들도 많이 피워주고 있는데요. 꽃보다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짠! 바로 토마토예요. 이렇게 토마토에도 무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애호박을 보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한번 잘 키워볼게요. 오늘은 가뭄에 힘들어하면서도 열심히 성장 중인 홍천정원 식물들의 근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 주는 사람도 힘들지만 식물들도 정말 힘들게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걱정을 했지만 가뭄으로 죽은 식물은 없어서 너무 대견들합니다. 비가 많이 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주길 바래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